여러분, 정보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떡밥 회수는 언제 하는 거야? 마지막 해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어때? CIA 뭐 이만큼씩 배워. FBI도 이만큼씩 배우고 어때? 비밀 공작도 몇 페이지에 걸쳐서 배우니까 지금은 그냥 어때요? 그리고 떡밥을 던졌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어때요? 셔먼 켄트의 삼중성 정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충분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하는 이유는 그걸 어느 정도라도 알아야 어때? 셔먼 켄트의 삼중성이라도 어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됐어 이제 국가정보의 범위와 유형이다. 그러면 의의부터 봐봐 여러분. 국가정보는 어때? 사용자 수준에서 대상 지역, 요소, 분석의 형태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국가정보를 분류해 보자라는 거예요. 국가정보를 분류해 보자. 그럼 사용자의 수준에 따른 구분은 뭐예요? 앞에서 배웠어 이미. 국가정보와 어때? 부문정보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문정보를 뭐라고도 불러? 국가부문정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우선 국가정보를 사용자 수준에 따라서 어때요? 국가정보와 부문정보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조직을 각각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으로 통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문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국가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왜 사용자 수준이라고 하겠어? 대통령이 볼 거냐? 국방부 장관이 볼 거냐? 이게 달라지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 어때? 그래서 사용자 수준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 국가정보란 외교, 국방, 경제 등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어때? 수립, 집행 언제나 어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야 수립이든 집행이든 어때? 우리와는 상관없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제공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수립과 집행에 필요하거나 국내외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뭐라고 불러? 국가정보라고 한다. 벌써 어때? 몇 번째 나왔지? 다섯 번 정도 나왔네. 실제로 세부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해하셨죠? 자, 또한 국가정보는 어때?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다. 최고 정책 결정권자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제공되는 정보로서 어떤 특정 부처의 권한이나 필요를 넘어선, 그치? 높은 수준의 종합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부문정보는 통일, 외교, 국방, 경제, 환경 등 어느 특정 부처의 필요에 따라서 야 국방부만 사용하는 거야 이거는 어때? 기획재정부만 사용하는 거야 이건 환경부만 사용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문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특정 부처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생산되는 정보를 뭐라고 불러? 부문정보라고 한다. 이게 기준이 뭐예요? 사용 수준이지. 사용 수준. 자, 사용자 수준. 그러면 미국의 경우 자 별표해. 자 별표해. 미국의 경우 대표적 국가정보기관으로는 뭐가 있냐면 CIA, 그치? NSA, NRO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CIA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기억 안 나도 돼. 100번 나와 100번. 해외 정보 수집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NSA는 어때요? 신호정보. 자, 별표해. 신호정보라고 써. 신호정보 수집하는 거고 NRO는 어때요? 얘는 그치 위성을 운용하는 거 영상정보예요. 영상정보. NRO는 어때? 영상정보.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N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N이라는 말이 내셔널, 국가란 뜻이야 이게. 그거 뭐 N자 붙으면 어때요? 무조건 국가정보기관이지. 이해하셨죠? NGA도 있거든. NGA는 어때? 부문정보기관일까? 국가정보기관일까? NGA가 뭔지 몰라도 이름만 봐도 NGA는 국가정보기관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CIA, NSA, NRO 등을 들 수 있고 별표해. FBI는 열로 많이 들어봤잖아. 뭔가 느낌에도 어때요? 국가정보기관인 것 같지만, 그치? FBI는 뭐다? 부문정보기관이다. 라는 거죠. FBI는 뭐라고 그랬지? 국내. DIA는, 그쵸.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때? 이게 국방정보본부 같은 거야. 이해하셨죠? DIA. 그래서 어때? 국방정보국이라고 하는데, DIA는 어때? 부문정보기관.
당연히 어때요? 육해공군 해병대의 정보기관도 어때요? 부문정보기관이지. 자, 그 다음에 국무부의 정보조사국 INR이라 그래. INR. 자, 거기 이제 뷰로 오브 인텔리전스 앤 리서치라고 돼 있잖아. 리서치라는 말은 어때? 조사 이렇게 하고 뭐 연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조사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 정보조사국이다라는 거죠. INR.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국무부에 있다. 근데 여러분 국무부란 말도 진짜 많이 나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때? 외교통상부, 외교부 이게 이제 국무부야. 국무부 장관이다. 그러면 그렇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은 어때? 우리나라의 뭐예요? 외교통상부 장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어때? 영국의 SIS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해외 국내 기억이 안 나죠? 안 나도 돼. 앞으로 100번 할 거야. SIS는 어때? MI6 얘는 어때? 해외 그다음 어때? 프랑스의 DGSE다. 이것도 해외. 벌써 두 번째 나왔지?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외울 필요 없어. 나중에 가면 다 외워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라고? 떡밥 던지는 거라고. 떡밥 회수는 그치 앞으로 뭐 몇백 페이지 가야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어때? 자, DGSE는 어때? 프랑스 해외. 독일의 BND 이것도 해외야. 그렇죠? 그다음 어때? 러시아의 SVR과 FSB가 있는데 SVR 해외. FSB 자 푸틴 생각하면 돼. 푸틴 FSB 자 이건 국내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해외. 자 신베트는 뭐예요? 신베트 안 나왔네. 자 신베트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어때? 해외다. 이해했죠? 중국의 국가안전부 등은 어때? 국가정보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만 잘. 자 여러분 해외와 국내 중에는 어떤 게 중요할까? 정보 중에 당연히 해외 정보가 중요하겠지. 그치. 우리를 수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막는 것도 다른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 정보를 수집하는 걸 막는 방첩이고. 이해하셨죠? 그걸 사실 국내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다른 나라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해외잖아. 그러면 해외와 국내 중에는 어떤 게 국가정보기관일까요? 뭐 상관없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해외가 보통 국가정보기관. 이해하셨죠? 국내에서 어때? 국가정보기관은 몇 개 없어. 이해하셨죠? 물론 해외 정보기관과 국내 정보기관, 국내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는 기관들도 있거든? 이걸 뭐, 그치?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빼고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때요? 나중에 가면은 어때?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자, 생각해봐, 여러분. 해외는 어때? 보통은 국가다. 그치? 국가정보기관이다. 국가정보기관. 그 다음에 어때요? 국내는 보통 어때? 얘는 부문정보기관이야. 이해했어? 그럼 이제 해봐. 미국의 해외는 뭐였어? CIA. 영국의 해외에는 뭐가 있어? 그치. 잘했어. SIS. 자, 러시아의 해외는 뭐가 있어? SVR. 여러분도 어때? 다 이제 암기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어? 모사드 있었어. 모사드. 그쵸? 모사드. 한글 쓸게. 모사드.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자, S가 두 개 맞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해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 그치? 그럼 국내 부문 정보는 뭐가 있어? 이게 여러분 어때? 틀리기 되게 쉬워. FBI.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때? 미국이니까 어때? 영국은 뭐가 있을까? SS. 이해하셨죠? 주의해야 돼. FSB는 어때? 국내 정보기관인데 어때? 얘는 국가정보기관이거든. 이해하셨죠? 국가정보기관. 그 다음 어때? 신베트도 이것도 어때? 국가정보기관이야. 그래서 외워. SS랑 FBI는 어때? 부문정보기관. 뭐 CIA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나중에는. 이해하셨죠? 그게 어때? 요거 SIS하고 어때? SVR은 뭐다? 국가정보기관이다. 요거 이제 알면 돼. 지금 못 외워도 돼.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 정도만 하면 돼. 이해하셨죠? 자,
아, 그 다음에, 그치. 이거 말고도, 그치. 왜 이스라엘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치. 독일도 있잖아, 독일. BND. 그치. BND. 지금부터 어때요? 알아두면, 아, 이게 뭐, 독일이다.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그치. 독일의 해외다. 이렇게만 알아도, 지금까지 나온, 그치. 예전에 시계 날 때는 어때? 다 맞출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때? 그러면 어때? DGS2가 있으면, 그치? DGS2가 있으면, 여기는 어때? I가 있거든? I가? 그러니까 이게 뭐 디렉토리, 뭐 국, 이런 뜻이야. 국. 이건 어때? 총, 뭐 제너럴, 이렇게 해가지고, 총,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시큐리티 이런 거야. 그쵸? 안보.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거를 하면, 해외 안보 총국. 그치? 해외 안보 총국. 얘는 어때요? 그럼 이거 익스테리어 이런 거겠네. 얘는 어때? 인테리어 해서 어때요? 인테리어를 뭐 바깥에 뭐 외장 이러진 않지. 아, 이 안에 이거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어때? 국내 안보 총국. 이해했지? 국내 안보 총국. 그래서 어때요? 야, 프랑스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때? 국내는 다 뭐다? 국내는 다 그쵸? 이거는 어때? 부문정보기관인데, 자, 요것만 알면 돼. 국내인데 국가정보기관이 있어. 이해하셨죠? 국내인데 어때? 국내는 보통 부문인데, 국내인데 국가정보기관이 있는데, 얘는 이제 뭐가 있느냐? 신베트. 이제 이게 뭐 이스라엘. 그 다음 어때? 푸틴. FSB. 얘는 어때? 국내인데 국가다. 자. 1년 동안 할 게 요거야. 그치. 그게 쉬워. 생각보다. 이해하셨죠? 생각보다 쉬워. 그래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본 거다라는 거죠. 해봐, 여러분. INR. 어디 들어갈까? INR. INR은 국무부가 외교부니까 해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INR은 어때? 물론 해외 정보를 수집하겠지만 그건 어때? 부문정보기관. 이해하셨죠? 부문정보기관. 그러니까 CIA가 있잖아. 이해하셨죠? CIA가 있잖아. 이해하셨죠? INR은 어때? 부문정보기관. 그래서 어때요? CIA가 국가정보기관. 자, 그 다음에 뭐 NSA나 NRO 같은 거, NGA 같은 건 어때? N자 붙었잖아. 이런 건 어때? 국가정보기관. 지금부터 하면 어때요? 결국 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고, 셔먼 켄트의 사용 수준에 의한 분류. 우리 사실 사용 수준이라는 게 어때? 사용자 수준이나 같은 말이야. 읽어보면, 자, 장기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거야? 대통령 사용하는 거잖아. 아셨죠? 그래서 어때? 사용 수준에 따른 정보인데 어때요? 장기 정보,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사용한다. 중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개별 행정부처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다. 이걸 중기 정보라 그래. 셔먼 켄트는. 근데 어때? 단기 정보는 어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때? 담당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이해하셨죠? 담당 공무원. 어제 배운 걸로 말하면 어때? 처리과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담당 공무원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를 단기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셔먼 켄트, 요거는 이제 넘겨서, 자. 그러면 벌써 한 거야, 여러분.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잖아.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지금은 해외냐 국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 자, 사용자 수준이니까 어때? 국가정보냐 부문정보냐 이었었잖아. 그쵸? 근데 어때? 이게 이제 지역으로 가도 어때요? 연관이 돼 있어. 이해하셨죠? 보통 해외가 뭐라고 그랬어? 국가정보. 국내가 보통 어때요? 국내가 보통 부문정보다. 근데 뭐 아닌 것도 있었지. FSB와 어때? 신베트가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대상 지역에 따른 구분에서는 대상 지역에 따라서 어때? 정보 활동을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로, 그렇지?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쉽지. 이런 거는. 자, 그 국외 정보는 어때요? 국외 보안 정보가 있고 어때? 국외 정책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봐봐. 그 핵심 정리를 먼저 볼게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지금 정책 정보하고 뭐가 있어? 보안 정보라는 게 있잖아. 보안은 뭐 하는 거야?
다른 국가의 간첩들이 와서 어때요? 어떤 해킹한다든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보안이라고 했잖아. 그럼 정책 정보는 뭐 하는 거겠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때? 지식을 제공하려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정책 정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왜 핵심 정리로 묶었어? 아, 그치. 전은 교수님은 어때? 이렇게 분류를 안 했거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때? 핵심 정리로 묶은 거야. 그래서 어때? 본문에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지금 뭐 했어요? 사용자 수준 했잖아. 그치? 사용자 수준. 그다음에 뭐예요? 해외냐, 국내냐는 어때? 이게 지역이라고 해. 대상 지역이라고 했잖아? 그 어때? 사용 목적도 있는데 사용 목적은 어때요? 이게 보안 정보냐 어때? 정책 정보냐? 이건 어때? 사용 목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외 정보를 봐봐 여러분. 국외 정보는 국외 보안 정보와 국외 정책 정보로 구분될 수 있어요. 국외 보안 정보는 자국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는 간첩, 테러, 선동 활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정보기관의 조직 활동 방법, 활동 목표 등을 탐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쟤네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때? 그걸 막아야 되겠지. 그렇지만 어때? 쟤네가 활동하기 전부터 어때? 새끼들이 어떤 일을 할 거지? 이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때? 연구하는 것도 뭐라는 거야? 이것도 보안 정보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간첩 테러 선동 활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상대국 정보기관의 조직, 활동 방법, 활동 목표 등을 탐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도 어때? 공격적 방첩이라 그래요. 방첩은 어때? 보통 수비하는 건데, 그렇지? 공격적 방첩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어때? 국외 정책보다 국외 정책 정보는 어때요? 그렇죠? 타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등에 관한 정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은 어때? 타국은 어때?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까에 대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책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국내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국외 정보와 유사하게 국내 보안 정보와 국내 정책 정보로 구분되는데, 국내 보안 정보는 국내에 침투한 간첩이나 반국가 세력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뭐라고 그래? 보안 정보라고 한다. 그렇죠? 국내 정책 정보는 국내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등 국가 내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정책 정보라 그래. 아셨죠? 그러니까 국외 정책 정보는 야, 다른 국가가 뭐 잠수함 개발하고 있어. 야, 중국이 잠수함 개발하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도? 그치.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잠수함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죠? 이런 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국외 정책 정보가 되는 거지. 아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국가 정보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뭐예요? 정책 정보와 보안 정보를 구분한다라는 거죠. 정책 정보는 국가 이익의 중대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는 정보야. 그래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는 건 뭐라고 불러? 정책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원래 이거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정보를 말하고 국가의 외교, 국방, 경제, 과학, 환경, 보건복지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원되는 정보, 이걸 정책 정보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은 어때요? 아직 벌써 100번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00번 얘기한 적은 없지. 그러니까 어때요? 첩보를 수집해서 어때? 분석하는 건 보통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정책 정보를 생산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책 정보의 생산은 어때?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보안 정보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야? 방첩할 때 필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안 정보는 방첩 정보라고도 하는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위해가 되는, 안전보장이 위해가 되는, 해가 되는 이런 뜻이에요.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의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가 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다라는 거죠. 보안 정보는 자국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칠 국내외의 안보 상황을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외국 정보기관이 조종을 받는 세력이나 그 추종 세력들의 자국 상대 첩보 수집, 전복, 테러, 태업
사보타주라고도 한다고 했잖아. 아셨죠? 파괴행위도 사보타주라고 하고 어때? 태업도 사보타주라 그래. 태업 등 어때요? 자, 반국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뭐라고 불러? 보안 정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국 정보 요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 및 감시, 그리고 어때? 상대방 정보기관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통상 방첩 활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떤 기능도 하는 거야. 방첩 활동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자, 물론 CIA도 방첩 활동을 해. 그렇죠. 어때? 주된 업무는 어때? 누가 한다? FBI가 어때요? 그렇지? 주된 방첩 활동을 한다.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어때? 국내 정보기구의 중요한 업무가 돼. 정보 실무에 사용하는 외사 정보. 외사 경찰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된 정보가 어때? 외사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외사 정보라든지 대공 정보, 이건 어때? 공산주의자에 관한 정보, 대공 정보 등도 보안 정보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대상 지역 말고 뭐가 있다? 사용 목적.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뭐가 있어? 정책 정보와 보안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다 했어. 자, 해외와 국내 정보 중에는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 중에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국외 정보 중요하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내와 국외 중 어떤 대상에 중점을 두어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두고 학자들 간에 다소 상반된 논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켄트, 허만, 리첼슨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가정보활동 범위를 어때? 국내보다는 어때? 뭐를? 해외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해외에 중점을 둔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허만 봐봐. 허만은 정보활동은 어때? 기본적으로 국내가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그는 국내 보안 정보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치? 외국의 간첩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국내 보안 정보도 엄밀히 따지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주요 대상이 어때요? 외국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되지 않은 어때요? 정보 활동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제 그치?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허만이다. 그래서 허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정보 활동은 원칙적으로 우리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즉 외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국민에 대한 감시는 순수한 의미의 정보활동이 아니다. 이걸 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럼 뭐가 시험에 날까요? 사람 이름이 시험에 나겠지. 이 말 한 사람 누구야? 허만. 이해하셨죠? 허만. 근데 어때? 슐스키라는 사람, 아까도 봤잖아. 이해하셨죠? 슐스키라는 사람. 자, 슐스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날 국내와 국외 부문과의 어때요? 밀접한 연계로 인해서 외교와 국내 정치를 구분하기 어려워졌어. 그래서 어때? 국외 정보만을 국내 정보로 한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 이해하셨죠? 곤란하다는 입장. 특히 테러, 국제범죄 조직, 마약 문제 등 초국가적 안보 위협은 국내와 국외가 밀접히 연계되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보안 정보 역시 어때? 국가 정보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시험에 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물어볼게. 한유영 교수님은 어때? 허만과 가까워? 슐스키와 가까워? 시험에 난다는 건 아니라 재미로 물어본 거야. 재미로. 자, 슐스키와 가깝지? 왜? 아까 국가안보법에는 그치 방첩정보 해외정보만을 규정한다고 그것만 딱 규정돼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어때? 그렇다고 해서 어때? 국내 정보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그치 한유영 교수님은 어때? 슐스키에 가까운 입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은 되게 쉬우니까 국외와 국내를 구별 못하는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는 누구와 누굴 기억해? 허만과 슐스키를 기억하면 돼. 아셨죠?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소별 기준이다. 요소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소라는 건 어때? 그치? 요소별이라는 건 이게 정치 정보냐, 경제 정보냐, 군사 정보냐, 과학기술 정보냐, 사회 정보냐의 5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5가지만 딱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5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리첼슨이라는 사람이, 그치? 리첼슨이라는 사람이 어때? 딱 5가지로 구분했어. 그래. 다시. 요소별 기준으로 구분한 학자는 누구예요? 리첼슨. 이건 떡밥 던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 이해하셨죠? 다음엔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 어때? 요런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다시. 요소별 기준에 따른 분류는 누구다? 이거는 리첼슨이다. 라는 거죠. 자. 리첼슨은 국가정보 요소별 기준에 따라서 어때? 대체로 정치정보, 경제정보, 군사정보, 과학기술정보, 사회정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에다가 군사정보와 과학기술정보 2개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5가지로 분류했어. 그런데 탈냉전 이후에 어때? 환경, 생태 문제와 사이버 문제가 부각되면서 환경정보, 사이버 정보도 새로운 정보 요소로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말고도 많겠지. 이해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환경정보와 사이버 정보는 어때? 리첼슨의 구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치 정보부터 보는 거예요. 자. 정치 정보는 정치 권력 구조,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 정치 지도자들의 성향, 정당, 선거, 쿠데타 분쟁 등 국내 정치 동향은 물론이고 외교 정책, 주요 국가의 관계, 외교 형태 등 대외 정책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만 알면 되는 거니까 외교 하면 어디 들어가? 정치 정보에 들어가. 쉽게 생각해. 여러분 잘 봐. 정치? 무슨 학과? 그럼 정치외교학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정치하고 외교가 같은 거야. 국제정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외교라고 부르고 국내 정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치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외교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정치 정보에 들어가. 이해하셨죠? 정치 정보에 들어가. 근데 자, 요것도 한의원 교수님하고 어때요? 그치? 한의원 교수님은 어때요? 국내 정보가, 국내 정치 정보도 되게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원래, 그치? 슐스키는 좀 약간 소수설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치 정보 중에서 국내 정치는 어때? 이거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정보 활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의원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그치 약간 어그로 끄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그로라고 쓰면 안 되고, 자, 정치 정보라는 게 있고 정치화된 정보라는 게 있는데 좀 구별해야 돼. 그래서 어때요? 정치 정보는 어때? 그치? 자, 당연히 어때요? 정치 정보 수집과 분석 활동의 결과물이라서 이건 어때? 정보 활동의 대상이 된다. 이게 정치 정보. 근데 어때요? 뒤에 가서 나와. 정치화된 정보라는 건 정보가 어때요? 그치? 정보를 왜곡하는 걸 정치화된 정보라 그래. 아셨죠?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걸 뭐야? 정치화된 정보라고 그래.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것도 한 챕터로 배운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치화된 정보와 어때? 정치 정보는 구분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까지는 이게 시험에 났어. 시험에 난 게 중요하잖아, 언제나. 그치? 국내 정치 정보는 얘는 이걸 기억해야 돼. 이해하셨죠? 기출문제에서는 국내 정치 정보는 어때요? 정보 활동의 대상이 아닌 거다. 이해하셨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한의원 교수님은 어때요? 이것도 당연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의원 교수님이 어때? 슐스키의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어때? 이 사람이 소수설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뒤에 가서 근데 저런 걸 다 어떻게 기억해? 그냥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 문제 풀어보면 돼. 그 책에 문제에 다 있어. 이해하셨죠? 문제 다 있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문제집을 봐도 돼, 사실. 문제가 그 정도로 쉬워. 사법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어때? 한 100페이지에 있는 거랑 어때? 한 700페이지쯤 나오는 거랑 어때? 엮어서 문제를 내거든? 근데 어때?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 그냥 요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어때? 문제를 풀 수 있어. 이해했지? 그런데 왜 적어도 1회독 한 다음에 보라고 하죠?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렇지. 문제집까지 같이 보려고 하면 어때? 처음에 모르는데 빨리 그냥 한 번에 빨리 듣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래도 하고 들어도 어때?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 나중에 가면 어때? 다 알게 돼. 그래서 이제 정치 정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죠. 정치란 말 나오거나 외교란 말 나오면 어때? 정치 정보다. 아주 쉬워. 그렇죠? 자, 경제 정보는 어때? 경제라는 말 나오면 어때? 경제 정보겠지. 그렇죠? 경제 정보는 탈냉전과 더불어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바 국내외 경제 정책 전략 자원의 수급 실태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석유, 뭐 리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뭐에 들어가? 경제에 들어가. 경제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원, 동그라미죠. 자원의 수급 실태 같은 건 어디 들어가? 경제 정보에 들어가는데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난 적이 없어. 그냥 한 번 내가 해본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혹시라도 어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때? 이게 어디 들어가? 경제 정보 들어가. 자, 국제 경쟁력 확보 등에 관한 어때 정보를 의미하며 국내 중요 산업 기밀 보호, 산업 기밀이라는 게 어때? 기술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산업 기밀 보호하기 위한 어때? 산업 보안 활동 등도 어디에 들어가? 그렇지, 경제 정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게 넘겨. 군사 정보와 과학 기술 정보다라는 거죠. 자, 군사 정보는 대상 국가의 군부 동향, 군사적 능력, 취약점, 의도 등을 포함하는 게 어때? 군사 정보예요. 자. 과학기술 정보는 어때? 대상국의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군사 분야 뭐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어때? 과학기술 정보가 되겠지? 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과학, 레이저, 원자력, 우주항공 등 민간 분야의 과학기술까지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치? 그냥 군사적인 것이든 어때요? 그냥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어때요? 다 과학기술 정보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뭘 공부하는 거야? 누굴 기억해야 돼? 쉬울 때는 누가 난다?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렇지? 요소별 기준으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 리첼슨. 아셨죠? 리첼슨. 사회정보예요. 사회정보. 사회정보는 어때? 대상국가의 사회 내부의 사회 구조, 문화와 제도, 사회변동, 사회 집단들이 성격과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정보사회론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때?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정보다. 아셨죠? 자, 사이버 정보는 어때? 그치? 네트워크, 그치? 컴퓨터,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한편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쵸? 관련된 비밀 첩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정보도 새로운 정보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사이버 정보는 어디에 안 포함돼? 리첼슨의 어때? 요소별 기준에서는 어때? 사이버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쵸? 자, 정치, 경제, 사회에다가 어때? 군사에다가 과학기술. 이렇게 5개. 아셨죠? 리첼슨은 5개. 기타. 이 밖에 국가안보의 범위가 환경, 인구, 자원, 식량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어때? 첩보 수집 및 정보 분석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어. 이거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나와. 테러, 마약, 조직범죄 등은 어때? 행위자가 국가가 아닌 집단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안보와 구별되는 초국가적 안보 이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거 알아도 이 시험에 이게 뭐예요? 묻지는 않는데 국가안보라는 게 뭐야? 국가안보라는 게 어때? 그치? 국가안전보장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래? 해봐. 생명, 돈, 그치? 명예. 뭐가 제일 중요해?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 생존. 알겠죠? 그 국가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의 생존을 뭐라고 하는 거야?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거야. 안전보장이라는 게 그치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뭐가 되냐? 국가 이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가 안보가 뭐예요? 그 국가 정보의 목표가 뭐야? 국가 안보. 뭐가 중요해? 생존이 가장 중요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야 이런 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게 국가의 생존과 관련이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해하셨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어때? 군사, 그치? 뭐 경제적으로 어때? 우리가 뭐 IMF 겪고 망한다 이건 어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야 국제 아무리 마피아가 뛰어나도 어때? 마피아가 한국과 붙어서 한국을 망하게 한다 이건 좀 그런데 이것도 뭐에 포함된다? 국가안보의 문제에 포함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테러, 마약, 조직범죄 등의 행위가 국가가 아닌 집단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안보와는 구별돼. 옛날에는 어때? 이걸 안보 문제로 보지 않았다. 국가의 생존 문제로 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날 정보 활동의 새로운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 그렇지? 미국의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건 어때? 국가가 아니잖아. 그렇지? 알카에다라는 어때? 테러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9.11이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에 어때? 국제 테러리즘을 국가 정보 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예산과 인원을 대폭 증강시켜서 어때?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딱 설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쉽게 뭐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건 아니야. 그냥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어때? 시험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해하셨죠? 자, 시험과 관련이 없는 얘기는 안 하겠지. 다만 어때요? 시험에 그렇게 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미국 생각해봐.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야. 생각해보면 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나 어때? 우리나라의 존망, 그렇지? 생존과 이제 망하고 하는 것에 어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소련 옛날에, 그렇지? 지금 러시아 전에 소련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어때? 소련만 잘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때? 뭐가 나타났어? 알카에가 나타나서 어때? 소련도 못한 일이고 중국도 못한 일이고 어때? 북한도 못한 일을 했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어때요? 야 이게 소련이나 이런 것보다 어때? 테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 안보,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시험에 안 난다. 그래서 고려사항을 봐봐 여러분. 다양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정보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요소별로 엄격히 분류해서 수집되기가 어려워. 아셨죠? 한 가지 수집 수단으로 여러 가지 정보 요소들을 동시에 수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중요한 거야. 위성 정보잖아. 위성 정보는 어때? 사진 찍겠어? 동영상 찍겠어? 이것도 시험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어때요? 위성은 사진을 찍겠어? 동영상 찍겠어? 그런 걸 생각해 봐야지. 생각해 봐요. 중요한 문제다. 자, 여러분,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구가. 이해했지? 그치? 그럼 어때? 정찰위성은 어때? 이렇게 높이 떠 있을까? 낮게 떠 있을까? 그 정도는 생각해 봐야지. 그치? 높이 떠 있어? 낮게 떠 있어? 낮게 떠 있겠지. 높이 떠 있으면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이게 찍힐 리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때요? 여기 낮게 떠 있으면 어때? 이게 떠 있기가 어려우니까 어때? 이렇게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달이 뭐를 공전하듯이, 지구를 공전하듯이 위성도 공전을 해. 이해했어? 그러니까 휙휙 지나가. 이해했지? 동영상은 어때? 거기 멈춰서 어때? 제가 뭐 하고 있나 찍는 건데 어때? 휙휙 지나가면서 동영상 찍어서 뭐해? 그 위성은 뭐 찍는 거야. 그렇지? 사진 찍는 거야, 사진. 이해했어요? 위성은? 그래서, 그치? 그래서 그 얘기 왜 하려고 한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위성 정보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때? 그냥 지나가면 어때? 이게 공장이 찍히든 국회의사당이 찍히든 어때? 그냥 지나가는 대로 무조건 찍는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때? 위성 정보는 어때? 군사, 경제, 정치 등 여러 가지 정보 요소들을 어때? 동시에 수집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자,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어때? 요소별 분류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자, 신호정보 역시 상대국의 군사정보는 물론 어때?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호정보라는 건 어때? 전파, 이해하셨죠? 전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다른 나라에서 어때요? 되게 그치? 주요 인물들끼리 하는 통화를 감청하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때 이재용이랑, 그치?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할 수도 있고, 어때? 야당이랑 통화할 수도 있고, 어때? 거기 전파 잡히는 건 무조건 다 수집하는 거니까, 이것도 요소별로 나누는 게
아무 문제가 그치 의미가 없겠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집할 수 있어. 그리고 어때 정치 정보란 용어는 타국의 국내 정치와 더불어서 어때 대외 관계까지 아까 외교도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 정치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대외 관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정치 정보로 분류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미국의 처치위원회의 보고서. 처치위원회 나왔네. 다시 처치위원회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위원회야. 그러면 위원회는 누가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대통령과 의회 중에서. 대통령이 만든 거야? 의회가 만든 거야? 이거는. 의회가 만든 거야. 이해하셨죠? 나중에 어때? 이 처치위원회가 상원정보위원회가 되니까 처치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치위원회, 의회 상원 이렇게 쓰면 돼. 의회 상원. 그래서 처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어때? 1970년대 미국 정보 목표의 54%는 군사정보, 15%는 과학기술정보, 거의 대부분 소련의 군사력에 관한 정보였어. 과학기술 정보도. 3%는 정치정보, 3%는 경제, 그리고 어때? 나머지 25%는 요소라고 할 수, 그치?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없는 일반적 요소들에 대한 어때? 정보였다. 여기서 뭐가 가장 많아? 군사정보가 역시 가장 많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쵸? 넘겨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그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정보 요소의 비중이 어때? 기존에는 아까 이제 뭐만 수집한다고 했어? 소련의 군사정보 이것만 수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정보계라는 이 학문 자체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 여러분 어때? 국가정보 공부할 때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어때? 여기는 다 어때요? 미국 입장이야. 국가정보학의 입장은 어때? 전부 누구 입장? 미국 입장. 그러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정보 요소의 비중이 기존의 군사정보 중심에서 어때? 경제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도 중요해졌으니까 군사정보만큼 뭐도 중요해졌다? 경제정보도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에 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 정보 중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다? 군사정보다. 아직도.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지? 왜 그렇지?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협 때문인데, 그치? 위협, 그치? 우리가 위협 때문인데 어때? 이 위협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국가 안전 보장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여전히 뭐가 가장 중요하다? 군사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 정보 중에서 어때?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때? 군사정보다라는 거죠.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긴 했어.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군사정보는 어때? 요소별 정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요소별 기준으로 분류한 사람 누구? 미첼슨.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여기서는 이해하셨죠? 몇 개? 5개. 이해하셨죠? 5개. 그 어때? 시계열적 특성에 따른 구분이다. 그치? 마지막으로 국가정보는 분석 대상의 시계열적 특성에 따라서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를 시계열이라고 했을까? 시계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의 순서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죠? 그럼 시간의 순서니까 어때? 과거, 현재, 미래일 거 아니야. 현용정보는 뭐예요? 현재. 기본정보는 어때? 과거. 판단 정보는 어때? 그냥 미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때? 미래를 예언한다고? 이거 예언이 아니라 예측. 이해하셨죠? 예측.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시계열적 특성에 따라서 어때?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별표에 켄트가 정보 분석의 어때요? 최종 결과물로서의 어때? 정보 분석 보고서 형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현용 정보 보고서가 있고 기본 정보 보고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 판단 정보 보고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거야. 시계열적으로 분류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에 따라서 분류했다?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류했다. 시계열적으로 하면 어때? 당연히 켄트 딱 나오는데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류했다 해도 누가 나와야 돼? 켄트가 나와야 돼.
요소별 기준은 누구? 리첼슨.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사람 누구예요? 켄트. 시계열적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사람도 어때? 이것도 켄트.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켄트가 정보 분석의 최종 결과물로서 어때? 분석 보고서 형태를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기인한다라는 거죠. 켄트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용 수준 아까 단기, 중기, 그치? 그러니까 장기, 중기, 단기 이것도 뭐였어? 켄트였어. 이해하셨죠? 근데 어때? 분석 형태에 따라서 다시 단기, 중기, 장기는 뭐야? 사용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셨죠?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어때요? 얘는 기본, 현용, 판단. 이해했어? 기본, 현용, 판단. 그러니까 기본, 현용, 판단인데 세 가지 유형으로 어때? 분류하는데 기인하는데 그럼 기본 정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떡밥을 던졌으면 어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본 정보는 어때? 각국의 인구, 지리, 과학기술, 군사력, 경제력 등과 같이 어때? 비교적 변화가 작아. 이해했어요? 인구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잖아. 애들이 안 태어나. 그래도 어때? 인구가 줄려면 어때? 한참 걸린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용도가 갑자기 막 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 지리, 과학기술, 군사력, 경제력 등 잘 변하지 않는 거. 이미 과거에 결정돼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기본 정보다라고 하는 기본 정보. 그래서 기본 정보는 어때요? 인구, 지리, 과학기술, 군사력, 경제력 등과 같이 비교적 변화가 적은 고정적 상황에 관한 내용. 고정에 동그라미 쳐. 고정이라는 건 어때? 이미 과거에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 기본 정보로서는 어때? CIA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어때? 세계 각국 총람 같은 게 있어. 이런 거는 CIA에서 어때?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네들이 어때? 해서 그냥 일반에 공개하기도 해. 이해하셨죠? 자, 네이버만 쳐봐도 나오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본 정보는 뭘 기반으로 어떤 출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겠어? 공개 정보를, 그치? 공개 정보를 주로, 그치? 교수님들이 연구해 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작성한다. 그래서 기본 정보의 구성 원리. 기본 정보의 구성 원리. 시험에 나와. 베스트 맵스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그치. 베스트 맵스라는 게 좋은 지도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어때요? 앞에 자를 딴 거야. 이해하셨죠? 외우기 쉽게. 그쵸? 외우기 쉽게. 그럼 어때? B가 뭐냐? 개인 신상 정보. 바이오그래픽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지도자들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관한 정보 이런 것도 어때요? 대통령이 갑자기 뭐 맨날 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4년 동안은 어때? 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바이오그래픽 인텔리전스 같은 거. 이걸 뭐야? 그치? B. 그다음에 어때? E는 뭐냐 하면 이코노믹이다. 그치?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경제 정보. 그다음에 어때요? S는 어때요? 사이올로지컬 인텔리전스다라는 거죠. T는 트랜스포테이션은 어때? 텔레커뮤니케이션이다. 운송 통신 정보예요. M만 별표해. M만 별표하면 돼. 여기는 여러분 잘 봐. 지리 정보일 것 같잖아. 기본 정보인데. 그치? 근데 어때? 군사 지리 정보야. 아셨죠? 그러니까 군사 지리 정보가 따로 있고 어때? 군사력 정보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이게 그냥 지리 정보가 아니라 군사 지리 정보. 그래서 어때? 여기는 밀리터리 지오그래피컬 인텔리전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치, 군사력 정보다. 암드 폴시스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어때? 정치 정보가 있고, 과학기술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것도 지금 뭐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셨죠?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돼. 이해하셨죠? 그럼 해봐. 경제 정보는 뭐야? 이해하셨죠? 개인 신상 정보는 뭐야? B.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맨날 볼 때마다 하나씩만 외워도 되잖아.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베스트 맵스. 근데 여러분, 이 베스트 맵스는 원래 어디서 왔을까? 요소별 기준에서. 군사정보에서 왔겠지? 그래서 M이 뭐야? 군사지리 정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를 했고 현용 정보예요. 현용 정보.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현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정보 분석 보고서가 여기에 속해. 이해하셨죠? 아 그러면 지금 야 네이버만 쳐도 나오는 걸 정보기관이 그걸 갖다 주면 대통령이 야 미친 이거 내가 쳐도 나오겠다 이럴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본 정보는 공개 출처 정보로도 어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로 어때 비밀 출처 정보로 만들어지는 게 뭐야 이게, 그치? 현용 정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이게 오히려 이게 뭐야?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가장, 그치? 궁금해하는 거일 수 있잖아, 그렇죠? 궁금해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정보 분석 보고서가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현용 정보 보고서는 어때? 최근 소식들로 꽉 찬 일종의 어때? 정제된 신문. 그러니까 신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야. 아셨죠? 신문처럼 어때? 이런 일 일어났어요, 이런 일 일어났어요가 정보 분석 보고서 형태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어때? 이걸 뭐라고 불러? 현용 정보라고 부른다. 뭔가 이미지를 매치시킬 수가 있겠지. 기본 정보와 현용 정보, 판단 정보 세 가지가 있어. 뭐에 따른 구분이라고? 기준. 그게 시험에 나는 거지. 뭐에 따른 구분? 시계열적이라고도 하지만 어때?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켄트의 분석 형태 또는 어때? 분석 보고서 형태에 따른 기준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 자, 사실 어때? 기출문제에도 어때? 그렇게 나왔었어. 자, 그러면 현용 정보 봐봐. 해외 세력과 세계 각 지역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현상에 관한 어때? 현재 정보에 동그라미 쳐. 자, 현재성과 보고성. 자,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현재성과 보고성이 어때? 그치, 기본 요소다라는 거죠. 속성적으로 얘는 어때? 단기 구체성을 지향하는 어때? 전술 정보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전술 정보. 그러면 야 전술 정보가 뭔지 몰라도 전술 정보의 반대말은 알지. 뭐예요? 전략 정보. 이해하셨죠? 전략 정보. 그래서 그러면 전략 정보와 관련되는 건 뭐가 되겠어? 기본 정보 같은 게 어때? 전략 정보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어때? 전술 정보와 특히 관련돼 있는 건 뭐다? 얘는 현용 정보다라는 거죠. 현용 정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일일 브리핑이다라는 거죠. 일일 브리핑, 국가 일일 정보. 군사 정보 다이제스트 같은 거, 그렇죠? 자, 국방 테러 정보 요약, 신호 정보 다이제스트 등이 어때? 현용 정보의 대표적 사례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이거 누가 만들고 누가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난 적이 없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브리핑, 일일, 다이제스트, 그렇죠? 요약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이게 현용 정보다라는 것만 알면 돼. 이해하셨죠? 그런 것만 알면 돼. 자, 그러지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때요? 뭐가 있다? 판단 정보. 다시. 지금 기본 현용 판단은 누구? 켄트.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판단 정보는 대체로 사용자에게 제공된 첩보 자료의 의미를 평가해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본질적 의미 어때? 분석 과정을 거친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의미를 평가해주고 어때? 장래 발생할 일에 대한 판단을 제시해. 장래에 동그라미 치면 그래서 뭐라고 하는구나. 시계열적, 그치? 시계열적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거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판단 정보 보고서는 어때? 기본 정보 보고서, 과거, 현용 정보 보고서, 현재. 그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어때?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현용 정보 보고서에 비해서 그 숫자나 분량이 매우 적어. 왜 그렇죠?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때요? 숫자나 분량이 되게 적어. 이해하셨죠? 숫자가 별로 안 돼. 이거 만들기 어려워. 이해하셨죠? 그래서 적지만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결정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때? 정책 판단, 별표에 정책 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보고서로 간주된다라는 거죠. 가장 많은 건 뭐라고 그랬어? 현용 정보, 정책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건 뭐다? 판단 정보. 그래서 판단 정보 보고서 또는 판단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정보 보고서는 어때?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서 작성되며 종종 어때? 예측하는 내용도 포함돼. 그래서 어때? 시계열적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판단 정보 봐봐 여러분. 평가 정보 또는 예측 정보라고 한다. 그건 뭐야? 이게 판단 정보를 말하는 거야. 사회과학적인 예측으로 미래에 대한 어때요? 현재의 판단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자, 미국 국가정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하셨죠? DNI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때? 100번 나와 100번. 자, DNI 산하의 어때? 국가정보위원회 그렇죠. 이것도 100번 나오는데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어때? 매 5년마다 어때? 15년 후에 지구 미래에 대해서 생산하거든? 그래서 맨날 그치? 5년마다 15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어때요? 이 보고서를 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 이름이 뭐다? 글로벌 트렌즈라 그래. 이해하셨죠? 이거는 그치? 지금 우리도 가면 어때?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건 어때? 미친 짓이에요. 이해하셨죠? 시험에 그걸 보라는 것만 알면 돼. 아, 글로벌 트렌드 누가 NIC에서 만든다. NIC 어디에 있다? 앞으로 이제 100번 나와. DNI 안에 있다. 이해하셨죠? DNI 산하에 있다. 그럼 어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봐. 법에서는 국정원장이 중요한 거야? 국정원이 중요한 거야?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했지? 법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했어요? 다시 생각해봐. 야, 대통령이 중요하니 정부가 중요하니? 그러면 자, 여기 정부 이게 있잖아. 그러면 이 정부나 국정원은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때? 권한을 어때요? 혼자는 못하니까 이 대통령이 권한 행사할 때 어때?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DNI가 있으면 이거 권한이 엄청 많으니까 혼자는 못하잖아. 그럼 어때? 뭐 사무도 봐주고 어때? 그치? 뭐 실제로 하면 어때? 뭐 보고서도 같이 그치? 원래 보고서 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건데 DNI가 있는 건데 DNI 혼자 이걸 어떻게 써? 그럼 어때요? 그러면 어때? 국정원이나 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이거를 ODNI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래서 어때? ODNI 안에 뭐가 있는 거야? NIC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아,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지금 DNI 산하에 어때? 국가정보위원회 NIC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글로벌 트렌드를 만든다. 야, 했지? 5년마다 어때? 근데 이제 5년마다 이거 안 물어. 그냥 5년마다 어때? 15년 후에 지구를 어때요? 지구의 어떤 트렌드를 예측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때? 글로벌 트렌드. 그 정도 하면 돼. 어디서 만들어? DNI 산하에 있는 NIC에서 만든다. 그렇죠? 그 정도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생각해봐. 여기서는 국가정보 대상의 실제다. 그렇지? 대상의 실제. 이제 아까 어때요? 지역 기준으로 나누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이제 국외냐, 국내냐. 이건 뭐야? 국내와 국외라는 건 뭘 기준으로 했을 때야?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밖에 있는 거냐, 어때? 국가 내에 있는 거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국가정보 대상의 실제에서는 어때? 초국가적 표적이라고 해서 초국가라는 건 뭐예요? 세계 전체를 어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 이해했죠? 자. 그래서 지구상의 어때 특정 지역, 특정 국가를 넘나들고 뛰어넘는 문제 같은 거 이해하셨죠? 이거 위협이 궁극적으로 어때 세계 평화와 안전, 인류 인권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 이걸 뭐라고 한다? 초국가적 표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핵, 그치? 그다음에 어때? 코로나 이런 건 어때? 초국가적 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역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표적. 이 지역 표적이라고 하면 어때요? 국가 안에 있는 어때요? 제가 이제 청주 출신이거든. 청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발칸반도, 뭐 중동 이걸 지역 표적이라 그래. 아셨죠? 지역 표적. 그러면 한 나라를 넘어서지만 어느 정도 어때? 특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 대상. 이걸 뭐라고 불러? 지역 표적이라고 불러.
그러면 발칸반도에서의 전쟁, 중동 지역의 불안 증폭, 한반도. 이제 한반도는 어때요? 북한이랑 한국이랑 어때? 그치? 헌법상에는 북한 괴뢰 집단이야. 얘는 어때요? 나라가 아닌데 그냥 어때요? 그냥 사실상은 어때? 두 국가 체제로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반도에는 어때? 그냥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해서 어때? 국가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관계처럼 어때? 특정 지역의 내용이 다른 나라의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때? 군사적 긴장 이외의 경제적 문제에도 어때? 지역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 표적. 이건 쉽지. 그러니까 여러분, 초국가적 표적, 지역 표적, 국가 표적에서는 어때? 국가 표적이 가장 작은 단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어때요? 국가 정보 활동으로 전통적 정보 대상이다. 그러니까 전통적 정보 대상에서는 뭐예요? 국외냐 국내냐 이건 다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국가 표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국가 표적은 현재에도 가장 중요한 정보의 대상이고 목표야. 아셨죠? 냉전 시대와는 차이는 그치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 우방 국가든 적성 국가든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표적의 숫자는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다? 증대되고 있다. 올해도 시험에 났었어. 정보기관은 어때? 우방이나 동맹국에 대해서는 어때? 정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그치. 야, 어떻게 우방국에 대해서 정보 활동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우방국이든 동맹국이든 어때? 정보 활동을 한다. 이해했어? 정보 활동을 한다. 생각해봐, 여러분. 미국의 NSA, 아까 뭐라고 그랬지? 신호정보 수집한다고 했잖아. 그치? 얘네도 한국이 대통령실을 뭐 해가지고 엄청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 이해했어요? 물론 할 말은 아니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치 이런 말. 자,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이 동맹 국가들이나 이런 것도 어때? 그치 NSA 등 수집해. 그랬더니 어때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 이해하셨죠? 뭐 독일 수상에는 미친 우리도 내가 도청한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말하니까 어때요? 국가정보장이 DNI 국가정보장이라 그래? DNI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쟤네도 우리 정보 수집해. 근데 그렇게 할 말은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어쨌든 다시 우방국에 대해서도 어때? 정보 활동을 한다. 진짜 이런 쉬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냉전 시대와의 차이야. 냉전 시대에는 우방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 이해하셨죠? 근데 어때? 지금은 우방국이든 동맹국이든 다 한다. 왜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어때? 동맹이지만 그치. 경제적으로는 어때? 지금 어때요? 경쟁 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보다 어때? 더 긴밀한 동맹이 어딨어. 근데 어때요? 얘네가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 협상할 때 이때는 어때요? 경쟁 상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때는 어때? 거기도 어때? 도청하고 하겠지? 그래서 다시 적성 국가든 특정 국가에 대한 변화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표적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감소했다 그럼 틀려. 그치? 그거를 어떻게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때요?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다시 국가 표적의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 탈냉전 시대에는 증가하고 있다. 왜? 옛날에는 어때? 우방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때?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우방국에 대해서 정보활동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놈이 누가 있어.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낮다. 몇 번 낮는지도 몰라. 근데 어때? 교수님이 이건 좀 아니잖아. 생각하면 어때? 국가 표적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야지 맞는 거지.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에 동그라미 쳐. 자, 냉전 이후에도 어때? 사회주의 이념의 러시아, 중국은 어때? 미국에게 중요한 국가 표적이지. 냉전 시대나 냉전 이후나 어때? 그치. 러시아나 중국은 어때? 미국의 입장에서 어때? 굉장히 중요한 국가 표적이잖아. 자. 그러면, 자, 초국가적 정보 표적. 자, 외워. 자, 그러면 뭐가 초국가적인데? 라고 하면, 자, 대량 살상 무기의 핵무기 같은 거 말해. 자, 밀매. 그치. 대량 살상 무기 밀매, 국제 테러. 이런 것도 어때요? 이런 거. 그래, 어때? 금수 무기 거래, 국제 조직 범죄, 대형화된 마약 밀매,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 같은 국제 환경 문제.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는 거야? 초국가적이다. 이게 초국가적. 그러니까 어때요? 다 대부분 다 초국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인구 증가 문제나 어때? 에이즈나 신종플루가 이게 옛날에 쓴 책이라서 그런데 내가 쓰면 여기다 뭘 넣겠어요? 코로나를 넣겠지만 내가 쓴 문장은 한 문장도 없다 그랬지 한 단어도 없어. 그러니까 다 교수님 책은 옛날에 쓰여진 거니까 어때? 에이즈는 나왔는데 코로나 같은 건 어때? 시험에 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이런 건 뭐다? 초국가적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의 IMF 얘는 뭐야? 국가 표적이야? 지역 표적이야? 한국이니까 그치 국가 표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국의 IMF는 있잖아.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국이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돈은 이제 남아 돌아.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여기 한국 있어 한국. 그럼 이제 일본 있다 일본. 그치 일본. 그리고 동남아가 이제 태국 같은 어때?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 자, 그럼 어때요? 태국이 일본에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준다. 야, 미친. 안 빌려줘. 그러면 어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 한국이 일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정도 돼야 빌려. 신용도가 여기 높기 때문에.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얘네한테 어때? 돈을 빌려줘 봤어. 그치? 우리 돈을 이렇게 빌려줘 봤더니, 이자도 세게 주고, 짭짤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했더니 어때? 싸게 빌려줄 거 아니야. 그치? 싸게 빌려줘서 어때? 여기서 싸게 빌려서 이쪽에다 비싸게 빌리면, 그 이자의 차이를 먹을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돈 놓고 돈 먹기네.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누가 망했다는 거예요? 얘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얘네가 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국이 얘네한테 돈을 받기가 이제 어려워졌대. 그러면 어때요? 일본도 가만히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이 얘네한테 돈 빌려주는 건 어때? 얘네 갚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때? 얘네가 망했으니까 어때? 돈이 이렇게 갔는데 얘네가 망해서 못 받으면 어때? 우리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 일본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때 빌려준 거 줘. 그러니 어때? 갑자기 돈 빼가니까 그래서 망한 거야. 그게 뭐예요? IMF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IMF는 어때?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어때? 그래서 어때?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고 동남아도 타격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때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역 표적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한번 읽어봐 여러분. 경제 문제가 국내외 정치 상황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다시 IMF는 뭐다? 지역 표적. 한국 문제가 아니야. 지역 표적의 문제로 다각도에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라 그래? 우리는 IMF라고 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라 그래. 아셨죠? 자, 아시아 금융위기가 미국의 경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에 어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파장은 어때? 국가안보와도 연결되었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어때? 상호 연결되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상호 연결되었다고 해서 어때? 세계 표적이 아니라 초국가적 표적이 아니라 얘는 어때? 아시아 금융위기니까 그치 지역 표적 이해하셨죠? 시험에 나면 어때? 그렇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국방정보. 자, 국방정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방정보는 자 일단 국방이라는 게 어때?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국방정보를 보는 거야. 이제 국방정보는 어때? 자세하게 나와. 그런데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건데 국방은 어때? 내외의 재반 위협으로부터 주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체제. 국가안전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어때? 국방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국가를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에는 전쟁, 해외 세력의 테러, 자연재해 등도 있다. 이해하셨죠? 자연재해, 그다음에 어때? 테러 이런 것도 다 어때요? 있고 내부의 위협에는 어때? 반란 폭동, 자생 테러 등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다 국방정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 적은 없는데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어때요? 이게 맞았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국방정보는 단적으로 어때? 국방을 위한 정보로 전투, 전쟁터, 전쟁 준비와 전쟁 실행과 관련된 적대 세력의 의도와 전략을 포함한 군사 능력에 대한 정보다. 아, 이게 나오면 뭐 맞겠지. 이걸 외워서 써봐. 이렇게는 절대로 안 나와. 이게 뭐예요? 국방정보. 이걸 못 쓸 놈이 어딨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자, 근데 2번 별표에 이게 시험에 난다. 자, 국방정보는 어때? 국가정보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어때? 무슨 정보? 부문정보. 이해하셨죠? 부문정보.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국방정보본부, 777 사령부, 정보사령부 다 뭐라고 그랬어? 부문정보기관이라고 했잖아.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국방부는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 있어? 법원에 있어? 행정부에 있어? 무슨 미친 소리라고 했어? 행정부에 있지. 이해했어요? 아, 행정부에 있지. 그러니까 행정 부문정보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행정 부문정보다. 자, 그래서 행정 부문 정보인데 국가안보가 국가안보 자체인 시대가 있었어. 이해하셨죠? 자, 군사안보가 국가안보 자체인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어때요? 국가가 망하는 방법이 어때? 꼭 외적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경제가 그치 절단 나서 망할 수도 있고 뭐 코로나 이런 것들로 망할 수도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군사안보가 국가안보 자체인 시대에는 어때? 국방정보가 바로 국가정보였어. 그래서 어때? 되게 중요하다. 지금은 어때? 비중이 줄고 있긴 하지만 어때? 여전히 국방정보 되게 중요하다. 군사정보. 그래서 냉전시대의 국가정보는 어때?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의미하는 어때? 국방정보였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아, 이거 되게 중요해. 자,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국가정보는 대부분 다 뭐겠어요? 전략정보, 전술정보 중에서. 그렇지. 전략정보일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 부문정보라고 해서 전부 전술정보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전략정보냐, 전술정보냐는 기준하고 국가정보냐, 부문정보냐는 기준하고는 어때? 다른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법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해하셨죠? 자, 마약 같은 건 어때요? 법무부의 검사들이잖아. 이해하셨죠? 국방부에서도 어때요? 부분 정보이긴 하지만 어때요? 전략정보, 전술정보를 모두 다룬다라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국방정보는 부문정보야. 그래서 어때? 바로 전술정보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험에 실제로 그렇게 나기도 했어. 이해하셨죠? 다시 국방정보에도 뭐가 있다? 전략정보가 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국방 전략정보가 있잖아. 아셨죠? 국방 전략정보. 자, 목전의 개별적인 전투에서가 아니라 어때? 궁극적인 전쟁 그 자체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 어때? 예측 정보야. 아셨죠? 그래서 어때? 이게 전략정보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하고 어때?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어때? 전술정보. 전쟁 자체에서 승리하는 걸 뭐라 그래? 얘를 전략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국방 전략정보라는 것도 있어. 베스트 맵스는 뭐였어 아까? 기본정보였었잖아. 기본정보는 주로 뭐였다고 했죠? 전략정보라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때? 베스트 맵스로 작성하면 효율적이야. 뭐도? 국방정보도. 근데 원래 베스트 맵스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옛날에 어때? 국가정보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었어? 국방정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M이 뭐라 그랬지? 군사 지리정보. 밀리터리에서 어때? 군사력 정보 아니야? 군사 지리정보. 이해했지? 군사 지리정보. 그래서 베스트 맵스. 자, 그래서 국방 전술 정보가 어때? 여기 복잡하다라는 건데 이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때? 국방 정보가 어때? 작년 책에는 어때? 국방 정보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았었는데, 그치? 이거를 자세하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치? 혹시라도 몰라서 자세하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뒤에 가보면은, 그치?
정보 순환 과정 뒤에 또 다시 국방 정보가 나와 하셨죠. 그래서 어때?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하고 뒤에 가서 어때? 보다 전문적인 걸 하는 거니까 요거 국방 전술 정보는 어때?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